크죠. 크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절대적이라는 표현하고 좀 달라요. 크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은 이거 허들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다 보면 허들을 넘어가면서 달리기를 해나가는 허들 달리기가 있잖아요. 이 허들 달리기 할 때면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학벌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허들이에요. 그래서 이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 사회구조가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지는 못해요. 그러나 학벌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허들의 진입의 장벽에 막혀서 그 좁은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허들을 다른 것들하고 좀 비슷하면 자격증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는 거 없는 거는 큰 차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의사 증원수 때문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쪽을 예를 든다면 의사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이 학벌도 그와 비슷해요.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학벌이 사회적 활동을 지켜주는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의 능력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많이 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적 영향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라이센스적인 역할, 자격증적인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데 현재까지는 학벌이라는 것이 굉장한 허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대한 의미를 갖다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직장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역시 월급이 많아야 돼요. 돈을 많이 받아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노동의 가치, 시간의 가치를 갖다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가치를 갖다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직장이 좋은 직장인 건 분명해요. 근데 월급이 많은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월급이 많은 것 이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경력이 쌓여가서 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외적으로 자기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쌓여가는 직장이 또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하는 동안에 내적 실력이 배양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면 월급이 많고 일을 하면서도 외적 경력이 쌓여가고 또 일하는 동안에 내적 실력이 배양되는 직장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첫 직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은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첫 직장이 그래도 그 대한민국 안에 손가락 꼽히는 유통회사에 들어갔다는 그 조건 때문에 뭐 월급도 다른 조건에서보다 많고 또 거기서 쌓아왔던 경력들이 외적 경력들을 쌓아준 부분도 있고 또 내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내적으로 실력을 배양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저까지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을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좋은 직장을 처음에 선택했던 부분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중소기업을 폄하하자는 얘기 아니라 좀 더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실력을 쌓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직장은 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첫 직장이 나중에 직장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에 거의 제가 보기엔 한 70%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직장에 대한 것들은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나중에 가서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까지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선택하는 거 젊은 우리 20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30대 초반까지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해결책이 뭐냐면 답을 찾는 것들이 뭐냐면 좋은 직장을 찾는 게 20대의 답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길은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 이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해요. 근데 명확한 목표는 뭐 요즘 이제 매년 연초에 하듯이 나 담배 끊겠다 아니면 저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요. 이분들의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TTP가 있어요.
TTP라고 그러면 T가 이제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는 타겟. 뭐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내가 2억 3천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하겠다. 2억 3천이라는 목표를 잡으면 이게 TTP에 이제 타겟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타겟을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T가 뭐냐면 타입이에요. 아 근데 이 2억 3천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무리 계산을 이렇게 해봐도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겠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억 3천을 모으겠다. 그 타겟을 나가기 위한 타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 프로세스예요. 그럼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월급에 소득에 돈을 들어오는 거에 무조건 내가 얼마의 금액을 저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서 지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성립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300만 원을 받던 400만 원을 받던 1년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저축해야 될 금액은 200만 원씩 해서 10년이 가면 2억 4천이 딱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성립해 두는 것들이 제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는 얘기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본질을 꿰뚫는 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은 허상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질을 꿰뚫는 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 많으면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급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돈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본질적인 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출과 저축, 그다음에 투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은 종속병수이기 때문에 소득이 갖지 못했던 부분들, 내 통제권 내에 있는 지출과 저축, 투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본질을 꿰뚫는 눈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성장의 법칙인데, 성장의 법칙을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장의 법칙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장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해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계단의 아래쪽을 갖다가 하는 시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길어요. 어떤 순간에는 이게 막 3년, 5년까지 긴 기간 동안에 성장하지도 않은 상태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성장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 기간에 데스밸리, 이 죽음의 그 기간을 갖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추진력들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의 법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성장의 법칙이고요. 네 번째 법칙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것을 잘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남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통찰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한 사회적 가지고 있는 인프라마저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해서 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프라를 갖다 이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려 쓰는 능력, 이 부분들이 이 네 번째 능력이고요. 다섯 번째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뭐 멀리 간다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이 핸드폰 없는 시장을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고요. 작게 보면 뭐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는 건 창조하는 거잖아요.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내는 거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고 성장의 법칙을 알고 남의 것을 빌려 쓸 줄 알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전부는 안 가졌더라도 이 다섯 가지 중에 본질을 꿰뚫는 눈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장의 법칙과 빌려 쓰는 능력,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능력들은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본질을 꿰뚫는 눈들을 우선 좀 가지려고 여러분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